2025년, 그러니까 한 해에만 무려 6,700억 원. 와, 이게 작년 연간 매출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바로 JNK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올해 달성한 신규 수주 실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숫자를 기록했는데도 시장은 왜 아직 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제공해 주신 JNK 글로벌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 이 기업의 현재와 또 미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분석 자료는 JNK 글로벌의 사업 구조부터 재무 상태, 그리고 특히 그 기록적인 수주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상세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청취자께서 JNK 글로벌의 핵심 사업이 뭔지, 또 왜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 엄청난 수주 잔고가 언제 어떻게 실적으로 연결될지,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수소 사업, 이 잠재력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분석 자료를 보면요, JNK 글로벌의 사업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하나는 산업용 가열로, 다른 하나는 수소 사업.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산업용 가열로 FH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소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유 공장이나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원유 같은 원료를 공정에 필요한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장치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말 그대로 플랜트의 심장 같은 설비죠. 아, 심장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제품만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객 요구에 맞춰서 설계,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기자재 조달, 그리고 실제 건설까지 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EPC, 즉 일괄 수주 방식으로 사업을 해요. 턴키 방식이라고도 하죠. 네, 맞아요. 턴키 방식. 이게 고도의 기술력이랑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S-오일이나 사우디 아람코, 또 인도 국영 BPCL 같은 이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삼성 E&A나 현대건설 같은 세계적인 EPC 기업들의 공식 협력사, 그 승인 벤더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분야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한 축인 수소 사업은 어떤가요? 매출 비중은 한 20% 정도던데 성장 엔진이라고 표현했네요. 네, 이쪽은 이제 미래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주로 수소 충전소를 짓는 EPC 사업을 하는데요. 근데 단순히 짓는 걸 넘어서 핵심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나 LPG 같은 데서 직접 수소를 만드는 온사이트 방식 충전소 있잖아요. 아, 현장에서 바로 만드는 거요? 네, 그 온사이트 방식 충전소의 핵심 설비가 수소 추출기, 리포머라고 하는데 이걸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술력이 있다는 게 아주 큰 강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 보니까 전국에 이미 30군 넘게 구축했거나 지금 짓고 있다고 하던데요. 실적이 꽤 있네요. 네, 실적도 꾸준히 쌓고 있고요. 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서울 상암동 수소 충전소, 그것도 이 회사가 지은 겁니다. 아, 정말요? 상암 충전소요? 네, 그리고 이 수소 사업 부문은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아주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보급한다. 수소 충전소 1,200개 짓는다. 이런 구체적인 국가 목표가 딱 설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정책 방향이 확실하니까 시장이 안정적으로 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정책 환경이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JNK 글로벌이 단순 충전소 건설업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분로수소 생산이라는 차세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이게 이 자료에서 특히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퀀텀 점프라고 표현된 2025년 수주 실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6,700억 원 규모라고 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정말 인상적인 숫자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좀 보면 인도 국영 석유회사 BPCL 프로젝트, 이게 약 4,100억 원, 그리고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게 약 2,300억 원. 이건 자료에서
S-오일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투자, 그 샤인 프로젝트 관련일 걸로 추정하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E&A, 옛날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거기서 약 326억 원. 이렇게 큰 계약대를 따냈어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386억 원이었으니까 와, 한 해 수주 금액이 작년 매출의 거의 5배네요. 진짜 기록적인 성과인데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기록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께서 꼭 주목하셔야 할 지점이 있어요. 바로 시차, 타임렉의 존재입니다. 시차요? 네. 이 6,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주 금액이 2025년 회계장부에 바로 다 매출로 찍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하긴 EPC 프로젝트는 기간이 기니까요. 그렇죠. 보통 계약 시점부터 완료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 회계적으로는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 즉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이란 이익을 나눠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올해 따낸 이 엄청난 수주 물량은 언제쯤 실적에 반영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효과는 아마 2026년하고 2027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자료의 분석입니다. 혹시 청취자께서 2025년 상반기 실적 발표 보시고 수준은 엄청나다는데 왜 실적은 아직 제자리 같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이 시차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아직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인 매출 인식 단계에 들어가기 전이라서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인도 BPCL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아주 큰 해외 사업이잖아요. 이걸 성공적으로 하려면 인도 현지 법인 J&K 인디아 LTD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분석 자료는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단순한 지분 투자 관계 그 2, 3이라는 겁니다. 모기업인 J&K 글로벌이 핵심 기술 제공하고 전체 프로젝트 관리, 그러니까 EPC의 E와 P, C 일부를 맡고 J&K 인디아가 인도 현지에서 상세 설계나 기자재 조달 일부, 그리고 실제 시공 같은 실행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거죠. 일종의 전략적 실행 거점으로서 시나리오를 내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아, 역할 분담이 딱 되어 있군요. 네, 이 인도 법인이 모기업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 시장은 물론이고 오만, 멕시코, 나이지리아 같은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수주도 잘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시장 오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요. 네, 이 분석 보고서는 현재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받는 심각한 미스프라이싱 상태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핵심 근거 중 하나로 드는 게 2024년 재무제표 기준 PER, 주가 수익 비율이 1.09배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보고서는 이게 기업의 본질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회계적 착시일 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1.09배요? PER이 1배 수준이라는 건데 왜 이게 착시라는 거죠? 2024년에 당기순이익이 엄청 높게 나왔던데요. 915억 원이요. 맞습니다. 그 915억 원이라는 숫자가 문제의 핵심인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실제 주력 사업, 그러니까 가열로나 수소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36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36억 원인데 당기순이익이 915억이라고요? 그 차이가 다 어디서 난 건가요? 네, 그 엄청난 차이의 원인을 분석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도 법인 J&K 인디아 지분 일부를 팔아서 생긴 처분이익. 이게 한 188억 원 정도 됩니다. 아, 지분 매각이익. 네. 근데 둘째 요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냐면 인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J&K 인디아의 남은 지분 가치를 회계 기준에 따라서 시장 가격, 즉 공정 가치로 재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부상으로만 인식된 막대한 관계기업 투자 평가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회사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장부상으로만 이익이 크게 잡혔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915억 원이라는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현금 유입이 없는 장부상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2024년 실적 기준 PER 1.09배는 의미가 별로 없겠네요. 네, 이 보고서는 그래서 그 PER 1.09배는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대신 2025년에 확보한 대규모 수주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실현될 미래 시점의 실적, 이걸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걸로 예상되는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선행 PER, 포워드 PER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2026년 선행 PER이요. 그건 얼마 정도로 추정하나요? 보고서가 제시한 추정치에 따르면 그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선행 PER은 약 5.1배 수준입니다. 5.1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고서에서는 동종업계 평균 PER과 비교해서 아주 낮다고 평가한다고요? 네, 보고서에서는 이 5.1배라는 수치를 코스닥 기계장비 업종 평균 PER이 한 44배 정도 되는데 그거랑 비교하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44배 대비 5.1배면 정말 낮긴 하네요. 근데 뭐 개별 기업마다 사업 모델이나 성장 단계가 다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청취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배 수준의 선행 PER은 앞으로 2, 3년간 예상되는 실적 성장세를 고려할 때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상태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62억에서 플러스 550억 원으로 크게 개선됐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죠. 단순히 이익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매출 대금을 잘 회수하고 재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는 소위 운전 자본 관리 능력이 좋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JNK 인디아 지분 매각 대금 그 188억 원 등으로 부채를 갚으면서 부채 비율도 많이 낮췄다고요. 네, 2023년 말에는 156%였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는 76%까지 아주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와, 거의 절반으로 줄었네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체력은 어느 정도 갖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아까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 부족이라는 위험 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걸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개선된 재무 건전성입니다. 부채 부담 줄고 현금 흐름이 원활해지면 혹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나 공사 지연 같은 게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생긴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보고서는 향후 전망도 꽤 밝게 보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력엔 산업용 가연로 사업. 이쪽은 아시아 특히 인도 시장 중심으로 석유화학 설비 투자가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걸로 기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된 SOA 샤인 프로젝트처럼 그냥 원유 정제 설비보다는 에틸렌 같은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 생산 시설이나 아니면 탄소 배출 줄이는 탈탄소 관련 설비 투자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흐름에도 좀 부합하는 사업 기회가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요. 네, 그쪽 시장 성장세는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인 수소 사업, 이 잠재력은 분석에서 더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강력한 수소 경제 육성 정책들, 충전소 인프라 확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CLCPS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 CLCPS. 발전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 청정 수소로 발전해야 하는 제도죠. 이게 시행되면 수소 수요가 엄청 늘겠네요. 그렇죠.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할 걸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지점은 JNK 글로벌이 단순 충전소 시공사에 머무르지 않고 핵심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술 기업으로요? 네, 2024년 12월부터 한국전력하고 5개 발전 자회사랑 같이 산화환원 소재를 활용한 1MW급 가압형 블루수소 생산 기술 개발이라는 국책과제를 수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 과제 목표가 단순히 기술 실증만 하는 게 아니라 상용 생산 기술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10MW급 분산 전원 플랜트의 기본 설계, 피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와, 규모가 꽤 크네요. 10MW급이면.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청정수소 발전 시장에서 JNK 글로벌이 그냥 설비 공급사나 시공사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라이센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걸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아, 기술을 파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단순 시공을 넘어서 이건 정말 큰 잠재력이겠는데요. 네, 그래서 보고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밝은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보고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명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리스크도 살펴봐야죠. 첫째는 이번에 수주한 6,700억 원 규모 프로젝트가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점,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예상보다 확 오른다거나 공사 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지면 예상했던 것만큼 이익을 못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 정유나 석유화학 산업 경기에 좀 민감하다는 점. 국제 유가가 급락하거나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전방 산업의 경기 변동성은 항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충전소 시장에서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효성중공업이나 다른 국내외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하니까요. 이것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네, 경쟁 심화도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청취자 제공 JNK 글로벌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JNK 글로벌은 2025년 그 기록적인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중대한 성장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수주 실적이 아직 단기적인 재무제표나 현재 시장 가격에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2024년의 그 특수한 재무 상황, 아까 말씀하신 회계적 착시나 과거 실적에만 너무 주목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인 산업용 가연로 사업 위에 또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받는 미래 성장 동력 수소 사업을 더한 이 사업 구조는 확실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소 사업이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분로수소 생산이라는 차세대 핵심 기술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 이게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개선된 재무 건전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 개선된 재무 건전성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잠재력과 또 2026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적 개선세를 감안할 때 현재 주가 수준, 그러니까 보고서 추정 2026년 선행 PER 5.1배는 어쩌면 잠재적인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 분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분석 보고서는 JNK 글로벌의 미래 가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하지만 EPC 사업 특유의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 그리고 분로수소 같은 신기술이 실제로 언제 성공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께서는 이 기업이 가진 숨겨진 가치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또 내포하고 있는 내재된 위험 사이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